안녕하세요. 디자인 여유 이용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수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수납 계획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신경을 쓰고 있는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수납이 이상하게 잘 안 되고 지저분해질 때가 있어요, 집이. 그런 집들은 어떤 식으로 수납을 계획해야 되는지 여기서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붙박이장 같은 경우 우리가 수납을 위해서 많이 만들잖아요. 그 붙박이장도 충분히 만들었고, 그리고 열심히 정리도 계속 하는데도 물건들이 밖에 나와 있거나 찾을 때 못 찾거나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면서 수납에 대해서 조금 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수납의 위치가 잘못됐어요. 수납의 위치가 잘못됐다는 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수납을 계획할 때 보통 수납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를 많이 신경 쓰세요. 어떻게 어디에 보관을 하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은, 현관에서 신발을 벗고서 들어올 때 신발을 보관할 곳이 없으면 그냥 신발 현관 바닥에 놓게 되잖아요. 그런 부분은 현관에 있는 신발에 대한 계획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현관에 있는 신발장 공간에 똑같은 신발장 사이즈로 다시 넣고 거기에 그냥 있는 대로 신발을 넣으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신발장조차도 얼마나 신발을 보관할지, 앞으로 얼마나 신발을 보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도 생각을 해야지만 현관이 깔끔한 공간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는, 거실에 우리 보통 다시 집에 들어오고 나면은 외투나 걸친 거를 내려놓잖아요. 보통 의자에다 걸어 놓거나 아니면 소파 위에다가 올려놓거나. 근데 그게 한두 개씩 쌓이다 보면은 그 옷가지들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집을 망치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거를 또 치우자니 어디다가 놔야 될지 해서 또 침대나 이런 데다 놓게 되고, 이런 고민하시는 경우 많이 있죠. 이 거실에 외투거리를 따로 두지 않으시는 분들은 가장 좋은 방법은 현관에다가 외투거리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보통 현관에 신발장만 놓으면 되지라는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관에 신발 보관뿐만이 아니라 외투를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다면 굉장히 편리하시고 집안이 깔끔한 걸 느껴지게 되실 거예요. 그 부분 때문에 생각드시는 그 지저분한 부분도 다 없어지게 되실 거고, 또 하나는 주방에 우리가 보통 작업을 하기 위해서 포장지를 많이 제거하거나 뭐 버리거나 하는 작업을 많이 하잖아요. 이 포장지들을 주방에서 정리를 하고 또 딴 데 보관한 쓰레기를 버리는 곳에 가가지고 쓰레기를 버리고 하는 행동이 굉장히 불필요한 행동 동선이 돼요. 주방에 싱크대 공간에다가 쓰레기통을, 그냥 매립형 쓰레기통을 하부장에다가 넣어 놓으세요. 그냥 문을 열면은 쓰레기통이 분리수거 몇 개 해가지고 나눠져 있으면은 거기다 그냥 버리고 다시 싱크대 하부장을 닫고, 그리고 작업하면서 나오는 쓰레기들도 열어서 넣고 다시 닫고, 평소에는 닫아놓기 때문에 굉장히 깔끔하고 일정 양이 차면은 그것들을 모아다가 분리수거를 하는 곳에다가 놓거나, 아니면은 매일 버릴 수 있는 분들은 그거를 그때그때 저녁마다 버리거나, 이런 행동들 하나하나가 굉장히 집을 깔끔하게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수납이 행동이 끝나는 곳에 있거나 고려가 돼야지만 지저분한 거를 없앨 수가 있어요. 신발을 벗는 행동이 끝나는 곳, 그리고 외투를 벗는 행동이 끝나는 곳, 그리고 주방에서 작업하는 쓰레기를 제거하고 버리는 행동이 끝나는 곳, 이 곳들의 보관이 어느 정도 계획이 되어 있어야지만 정말 깔끔한 집안을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두 번째, 수납장의 위치가 불편한 경우예요. 수납장을 아무리 많이 만들어도 제대로 쓰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싱크대 상부장에 위에 있는 거 의자 밟고 올라가서 이렇게 꺼내잖아요. 그리고 싱크대 하부장 밑에 있는 거 이렇게 밑으로 쭈그려가지고 안에 있는 거 이렇게 끄집어내잖아요. 이거 굉장히 불편한 건데, 많은 분들이 이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고, 그 구조가 다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일단은 가장 좋은 방법은 상중하로 나누되 이런 부분들을 알차게 쓸 수 있는 하드웨어를 쓰면 가장 좋아요. 요즘에는 하드웨어들이 많이 좋아져서 상단에 있는 물건을 굳이 의자를 밟지 않더라도 이렇게 리프트 형식으로 내려서 잡고 쓴 다음에 다시 밀어서 올려놓는 이런 하드웨어들도 많이 있고, 정 하드웨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그냥 상단에는 자주 쓰지 않는 물건을 일단 보관을 해놓고, 자주 쓰는 물건 라인들은 가운데 부분, 손이 잘 닿는 부분에다가 보관을 해가지고 쓰실 수 있도록 하고, 하부 부분에 있는 것들은 가급적이면은 인테리어를 계획하실 때 서랍형으로 만드세요. 서랍형을 만들어야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동선에서 그냥 서랍을 빼서
해서 바로 물건을 꺼내고 다시 넣고의 이 동선 자체가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안 그러면은 밑에서 이렇게 안에 있는 것까지 꺼내려고 손을 넣고 하는 행동 자체가 허리에 무리가 되고 그 부분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거고, 그렇게 편하게 쓰지 못하게 되면은 그런 물건들은 결국은 올라와 있게 돼요. 그러면 그 올라와 있는 물건들이 또 우리 집안을 지저분하게 정리가 안 된 모습으로 보이게 만들고, 그래서 편하게 꺼내고 쉽게 넣을 수 있는 구조, 이거를 꼭 신경 써서 인테리어를 하세요. 자, 세 번째, 빨래 동선이 제대로 설계가 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빨래는 보관이 아니라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보통 생각을 해보면은 빨래가 생기는 시점이 언제죠? 우리가 옷을 벗고 씻으러 들어갈 때, 그리고 씻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고 사용한 수건 같은 거를 또 세탁을 해야 될 때, 그러면 우리 빨래 바구니가 어디 있어야 될까요? 당연히 욕실 앞에 있어야 되고, 그 욕실 앞에 그 빨래 바구니가 있다는 말은 욕실 앞에 세탁실이 있으면 굉장히 편하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그 세탁실에 건조 실어까지 같이 있으면은 세탁을 돌리고 건조기를 돌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 이 건조된 옷들을 어디다 놓죠? 각 방으로 가기도 하지만 만약에 드레스룸이 같은 공간에 바로 옆에 있다면은 그곳으로 가서 정리된 옷들을 보관하고, 각자 필요한 거는 각자 방에 있는 옷장으로 가져가서 보관을 하고, 이러면 굉장히 편리한 동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세탁물들 같은 경우 한두 개가 집에 여기저기 널어져 있으면은 집은 굉장히 지저분해 보이고, 신경 쓰시는 분만 계속 힘들게 신경을 쓰시게 돼요. 빨래가 계속해서 집안에 보이는 이유는 결국은 그 신경 쓰시는 분이 너무 힘드니까 그 부분을 신경을 못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그분만의 일이 아니라 우리 가족, 이 공간을 쓰는 모든 사람이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런 빨래 동선을 신경 써서 인테리어를 고려한다면은 여러분은 더 깨끗한 집에서 살게 되실 거예요. 자, 네 번째, 이거는 가구 계획을 잘못한 건데, 가구가 수납을 방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테리어 계획을 할 때 가구를 배치 계획을 못 세우신 분들이 나중에 가구를 넣었는데 문이 안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문이 안 열리게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 반만 열어서 이렇게 꾸겨 넣든가, 아니면은 이 제대로 된 옷장이나 수납장을 제대로 못 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수납을 또 안 쓰는 것들 저 안에 잘 열기 힘든 곳에 구석에 넣어놓고 나중에 그거 어딨지? 이러고 또 찾게 되고, 막 꺼내가지고 일단 널어놓고 나가가지고 나중에 또 정리하려고 들어와서 보면은 또 한숨 나오고. 우리 붙박이장이나 서랍장, 뭐 아니면은 침대, 책상, 이런 가구들 배치를 꼭 신경 쓰셔야 돼요. 정 내가 신경 쓰기 힘들다고 하시면은 인테리어 업체에 상담을 할 때 이런 가구들을 이렇게 넣을 계획이고, 아니면은 해당 물건을 추천해 주세요. 배치를 해서 생활 동선에 무리가 없는 동선으로 가구를 레이아웃을 좀 짜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은 인테리어 업체가 그 정도는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래서 수납장을 설계하고 놓을 배치 계획을 하신다면은 가구가 서로 간섭이 없게끔 해야지만 편하게 쓰시고 편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수납을 많이 한다고 깔끔해지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위치가 잘못되면 정리해도 지저분해지고, 구조가 불편하면 다시 또 꺼내놓고 사용하게 되고 결국 또 지저분해지고, 동선이 또 꼬이면 정리가 더 힘들어서 또 지저분해지고. 우리 오늘 제가 이야기 드렸던 네 부분만 신경을 쓰셔도 여러분은 지금과 같은 수납장, 그리고 뭐 지금 들어있는 물건들의 수량이나 이런 보관 물품들을 다시 인테리어를 한 집에 가서 수납을 하더라도 더 편하고 더 깔끔한 집으로 만들 수 있는 레이아웃이 되실 거예요. 저희 디자인 여유도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상담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상담을 하실 때 수납에 대한 것도 많이 고려를 하실 수 있게끔 조언을 드리고, 또 어떤 게 있는지 계속 체크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 부분들을 꼭 신경 쓰셔서 인테리어 계획을 하시게 되면은 예쁜 집을 만들어서 진짜 편리하고 실용적인 집을 만들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쁘게 공사해 놓고 지저분해지면 속상하잖아요. 이런 수납에 대한 동선은 저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앞으로도 계속 고민하면서 여러분들 상담 오거나 하면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수납 계획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정보를 여러분한테 드리려고 계속 생각하고 일을 하면서도 이런 정보 있으면은 많이 도움이 되겠다 하는 것들을 항상 체크해 놓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알람 설정해 주시고 좋아요 구독해 주시면은 제가 다음번에도 더 좋은 정보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